안녕하십니까. 뇌를 자극하는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을 위한 동영상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 강좌는 뇌를 자극하는 TCP/IP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 자료입니다. 책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몇몇 내용은 책의 내용을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므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책을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1, 2장에서 우리는 OSI 7계층과 TCP/IP 4계층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계층이 필요한 이유는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나 장비의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계층만 나누는 걸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계층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몇 개의 프로토콜만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지만 프로토콜을 구현한 코드가 있어야지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미 만들어진 코드들이 제공됩니다. 바로 소켓입니다. 소켓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들은 인터넷 프로토콜 사양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힘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소켓 함수들을 가져다 쓰면 그만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소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이와 더불어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과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포트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먼저 소켓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자는 TCP/IP 4계층에서 개발을 하므로 TCP/IP 4계층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CP/IP 4계층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개발자는 전송 계층 위에 있는 프로토콜만 신경 쓰면 됩니다. TCP와 UDP 프로토콜이겠죠. 나머지는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토콜은 명세서일 뿐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구현물인 함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TCP, UDP 프로토콜의 구현 함수가 필요한데요. 소켓은 이러한 함수들의 모음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TCP/IP 4계층에서 보자면 전송 계층 위에 놓이게 되겠죠. 이렇게 전송 계층 위에 소켓이 존재하므로 프로그래머는 전송 계층의 세부적인 프로토콜 명세를 일일이 구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소켓은 함수의 모음, 즉 라이브러리지만 그림처럼 전송 계층 위에 놓이기 때문에 때때로 소켓 계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소켓 계층에서 인터넷 계층까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켓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전송 계층 외 다른 프로토콜은 신경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그대로 개발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더 낮은 단계에 있는 프로토콜들을 직접 조작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소켓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걸 로우 소켓이라고 합니다. 로우 소켓은 한참 뒤인 21장에서 다루니 여기에서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은 프로토콜 명세서를 코드로 구현한 거니까 다양한 종류의 소켓 라이브러리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A라는 회사에서 만든 소켓, B라는 회사에서 만든 소켓, 그런 식이죠. 실제 1980년대 AT&T와 같은 통신회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소켓을 만들어서 이걸 산업표준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기를 원했죠. 만약 소켓을 특정 기업이 소유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아마 소켓 라이브러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UC 버클리 대학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소켓을 만들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버립니다. 버클리 대학은 BSD 유닉스를 만들 정도로 뛰어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만든 소켓 역시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다들 이 소켓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공짜니까요. 이 소켓을 BSD 소켓이라고 하며 사실상의 산업 표준이 됩니다. 소켓이라고 하면 100% BSD 소켓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BSD 소켓이 성공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던 C 언어로 개발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C 언어 외에 다른 인터페이스를 생각하기가 힘들기도 하던 시대였죠. 워낙 널리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파이썬, 루비, 자바와 같은 세련된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켓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공부를 C 언어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C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럼 소켓이 하는 일을 살펴볼까요? 물론 대략은 알고들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소켓을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결로 보는 것은 옳은 관점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결로 봐야 하죠. 소켓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사이에 놓여서 소프트웨어들을 서로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연결을 만든 후에는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인터넷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소켓에서 제공한 함수들이라는 것은 결국 인터넷에서 소켓을 찾아서 연결하고 데이터를 읽고 보내는 그러한 함수들의 모음입니다. 그럼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웹을 이용해서 소켓이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은 파이어폭스,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아파치, IIS와 같은 서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인터넷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터넷 너머에 있는 문서를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아파치 웹 서버는 웹 브라우저가 요청하는 문서를 전송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소켓을 만듭니다. 소켓은 소켓 API에서 제공하는 소켓이라는 함수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소켓을 만들게 되면 이 소켓은 브라우저와 인터넷을 서로 연결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onnect 함수와 accept 함수를 이용해서 소켓과 소켓이 연결되고 이 소켓과 소켓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와 아파치 웹 서버가 서로 연결됩니다. 이제 두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되었으니 소켓에서 제공하는 통신 함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면 됩니다. 웹 브라우저가 문서를 요청하면은 아파치 웹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읽어서 다시 전송해주고 그러면은 브라우저는 이 문서를 해석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방식이 됩니다. 여기서 소개한 함수들, 그러니까 소켓, connect, accept,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들은 나중에 차차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연결이고 소켓이 이들 프로그램을 연결해 준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연결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따라서 정보 모델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 매니저, 에이전트 모델, P2P 모델이 이들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어떤 종류의 정보를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효율적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야 하죠. 여기에서는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들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입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은 고객 서비스 제공자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매장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방문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그러한 방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실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판매 방식을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물건 대신 정보를 판매한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서버는 매장의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즉 각종 정보를 저장해 놓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고객의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서버에 접근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둘러보고 정보를 요청하는 일을 합니다. 서버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와 파일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정보를 검색하고 가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PC보다는 강력한 컴퓨터를 사용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PC에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은 현실 세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델인 만큼 인터넷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 예로 들었던 웹도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와 크롬은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되고 아파치와 IIS는 웹 서버 프로그램이 되겠죠.
다음으로 알아볼 모델은 매니저 에이전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매니저 프로그램과 에이전트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됩니다. 매니저 프로그램이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언뜻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과 비슷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가 n 대 1 모델이라면 매니저 에이전트 모델은 1대 n 모델을 가집니다. 즉 하나의 매니저가 여러 개의 에이전트로부터 정보를 요청해서 수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매니저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이를 가공하고 저장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더 강력한 컴퓨터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들이 매니저 에이전트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라면 네트워크 관리를 원하는 컴퓨터들의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설치된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요청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 데이터와 레포트를 만드는 일을 매니저 프로그램이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피어 투 피어 모델이 있습니다. 동등계층 모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P2P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동등계층이라는 이름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른 모델들과는 달리 노드들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 존재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의 경우 서버가 데이터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단지 요청만 하는 그러한 것과는 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죠. P2P 모델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같은 구분이 없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비유하자면은 서버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도 작동합니다. P2P 모델은 모든 노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인터넷과 유사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집니다. 인터넷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토런트와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들이 P2P 모델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훌륭한 모델이긴 한데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이래저래 좀 탄압을 받는 모델이죠. 모바일 환경이 대세가 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모델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소켓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95% 이상의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이 소켓을 이용해서 개발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이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이용해서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쉽기 때문이죠. 인터넷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연결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프로그램을 찾아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길 겁니다. 컴퓨터를 찾는 거야 IP 주소로 찾는다고 하지만 그 뒤가 문제죠. 프로그램의 위치는 포트로 찾습니다. 인터넷 주소로 컴퓨터 위치를 찾고 포트로 프로그램의 위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포트라는 이름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항만시설의 그 포트가 맞습니다. 항만시설은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선박이 항만 서비스를 받는 과정을 생각 한번 해보죠. 선박은 먼저 목적지 항만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지도를 이용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항만을 찾은 선박은 자신이 정박할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요. 항만시설은 포트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화물선, 크루즈 혹은 요트를 위한 포트를 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화물선은 1번, 크루즈는 2번, 그리고 요트는 3번 포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식이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선박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항만은 하나의 항만시설로 여러 개의 선박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동일한 방식을 이용합니다. 항만시설의 포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이것을 서비스 포트라고 합니다. 각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은 자신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이 포트 번호들을 할당받는데 이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파치 웹 서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파치 웹 서버는 보통 80번 포트로 실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어폭스로 연결할 때는 목적지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명시하게 됩니다. 그럼 IP 주소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찾게 되고
다시 포트 번호 80을 이용해서 원하는 아파치 웹 서버를 찾아가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찾는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죠. 인터넷에는 널리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킬러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웹, FTP, 텔넷, 이메일 등의 서비스들이 그것입니다. 이들 서비스들은 표준 서비스들로 포트 번호가 아예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야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웹서버는 80번으로 뜨고 어떤 웹서버는 9000번 포트로 이렇게 마음대로 뜬다면 웹서버 프로그램을 찾기가 굉장히 난감해질 테니까요. 이렇게 미리 정의된 포트 번호들은 etc 호스트 파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웹은 80번, FTP는 21번, 시큐어셀은 22번, 텔넷은 23번, 그리고 이메일에 쓰이는 SMTP는 25번으로 미리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 번호는 2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는 쇼트 인티지형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서 포트 번호의 범위가 1에서부터 65,536번까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부터 1024까지는 1024까지는 시스템 포트 번호라고 해서 루트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웹 서버를 실행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는 중요한 인터넷 서비스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이상 소켓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켓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연결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좌부터 본격적으로 소켓 함수를 이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